자, 이거 그냥 여기는 같이 해야겠다. 오늘 진도 나가려면 같이 해야겠다. 자, 60쪽에 설악산과 용두암을 이루는 암석의 차이점. 설악산이 이게 설악산은 화강암에 써있네. 그래서 친절하게 화강암이고 용두암은 현무암이야. 그러면은 화강암이랑 용두암의 차이점 쓰면 되는데 설악산은 일단 화강암으로 되어 있다. 이거 하나 쓰자. 화강암으로 되어 있다. 그 용두암은 현무암으로 되어 있죠. 근데 화강암의 알갱이 크기 더 큰 거 아시죠? 알갱이가 크다. 그리고 밝은 색. 밝은 색이다. 화강암은 밝은 색이고요. 현무암은 알갱이 크기가 작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어두운 색이다. 하나 더 쓸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거는 구멍이 많다. 이건 구멍이 없다. 이렇게 세 가지 쓰면 되겠네. 알갱이가 작다는 것을. 뭐 괜찮아요. 뭐 알갱이가 작다 괜찮습니다. 그 화강은 그 목욕탕 계단 갈때 막 그거. 맞아요. 목욕탕 계단에도 있고 여기 계단에도 있고 여기 아파트가 아니라 엘리베이터 이렇게 암석들도 다 화강암으로 돼 있고. 자, 설악산을 이루는 암석을 지표 위에서 볼 수 있는 까닭. 근데 원래 화강암은 지하 깊은 곳에서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지하 깊은 곳에서 먼저 생겨요. 어디 나오나? 뭐 요런 건데 여기 몇 쪽인가요? 자, 49쪽에 보시면 원래 지하 깊은 곳에서 생겼다가 이게 산이 솟아올라. 솟아오른 다음에 이게 땅이 깎이고 나면은 이 화강암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지하 깊은 곳에서 생기는데 이 땅이 조금씩 위로 솟아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덮고 있던 그런 흙 같은 것들이 다 없어지고 나면 이제 다른 데로 깎이고 나면 화강암이 드러납니다. 그거 쓸게요. 그래서 지하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식어서 화강암이 돼요. 화강암이 되고 이게 땅이 솟아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토양이 깎여 나가요. 그러면 화강암이 드러나요. 그래서 산의 정상까지 올라가면 대부분 정상은 바위돌로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올라가 보시면 울산바위. 뭐 그쵸, 울산바위 그런 것도. 그래서 대부분 이런 식으로 봐봐. 여기 바위돌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원래는 흙이 이렇게 있었던 거야, 이렇게. 근데 흙이 이렇게 자꾸 깎여 나가고 비 오고 바람 불고 이러면 깎여 나가니까 돌멩이만 이렇게 남은 거예요. 선생님, 네. 그때 이거 여기 리더스
스카이 한번 유튜브 한번 쳐봤는데 유튜브 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봤는데 어. 우리 지금 수업하는 거 막 이거 쓰는 거 막 촬영하고 그런 거 우리 수업할 때 예전에 어. 이찬이랑 그 얘네 두 있어요? 명, 네, 그거 뭐 촬영하는 거 있더라고. 그거 보면 진짜 그때 수요일에 진짜 수업한 거 진짜 목소리도 다 나왔더라고. 어. 누가 이렇게 결석하면은 이거 녹화해서 올리는 거예요. 결석한 친구들 수업해야 되잖아요. 지금 녹화하고 있는 거야. 지금요? 지금 녹화하고 네 목소리 다 들어오고 있어. 진짜? 녹화하고 있어 지금. 근데 녹화하는 게 왜 안 보이냐? 결석한 친구들 때문에 그러면 녹화합니다. 자, 다음은 지난 몇 년간 지진이 발생하는 곳을 표시한 것이다. 위 지진이 발생하는 지역을 통해 알 수 있는 점 세 가지. 8.8? 지진이 지금 이렇게 띠 모양으로 분포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공평하게 지진이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띠 모양으로 발생해요. 그래서 모아에 있는 섬도 지진 많이 나구나. 지진은 띠 모양으로 분포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가장자리, 이게 대륙의 중앙에 있는 게 아니라 대륙의 가장자리에 많아요. 그 다음에 특히 태평양 주변이 제일 그 지진 활동이 제일 활발합니다. 그게 일본이랑 일본이었어? 요거 세 가지 쓰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세 가지 쓴 거예요, 지금. 규모 8.8이면 얼마나 쓰고 그 언제 2000 몇 년도인가? 중국에서 규모 9.0인가 9.5인가 그 정도 지진이 났대요. 저 지진의 규모와 지진의 피해 정도. 대부분은 규모가 크면은 피해도 크기 마련인데, 근데 일본은 대비를 잘 해서요. 규모가 8.8이면 지금 엄청 크잖아. 이 중에 제일 크잖아요. 요것도 있구나. 근데 8.8인데 자, 15,000여 명이 사망했고. 일본은 지진이 많이 나와가지고 다 알고 있어도 대비하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하죠. IT 공화국은 7.0인데 30만 명이 죽었어요. 그렇죠? IT 공화국은 뭐예요? 여기 섬나라 있어요. 섬나라. 이거 섬나라. 자, 그래서 2단. 규모가 크면 피해 정도도 대체로 크긴 해요. 피해 정도도 대부분 대체로라고 하자. 대체로 커진다. 정도 도예요, 이거예요? 피해 정도도 대체로 커진다. 근데 지진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면 피해를 줄일 수도 있어요. 일본처럼. 일본은 많이 나와도 다 알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네요. 언제 2021년인가? 그 백령도에서 규모 3.2 지진이 났대요. 백령도에서. 자,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정리 좀 하겠습니다. 땅속의 깊은 곳에서 암석이 높은 열을 받아 녹은 마그마가 분출하여 생긴 지형을 화산이라고 하고, 화산 가스는 기체 상태로 분출이 되는 거를 말하고요. 화산재는 고체입니다. 고체.
화산재에 의한 피해가 많고요. 근데 용암은 화산재가 액체. 근데 또 화산 끝나면 또 그 뭐지? 그 농사에 도움이 된다고 그랬어. 네, 또 배웠죠. 현무암은 지표 부근에서 빠르게 식어서 알갱이 크기가 작고요. 마그마가 땅속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어서 만들어지면 화강암인데 그럼 알갱이가 크고 밝은 색이다. 지진은 지구 내부의 힘을 받아 지층이 끊어지면서 땅이 흔들리는 현상, 그게 지진이고, 그때 이제 지진에 방출되는 에너지를 나타내는 양이다. 그 규모라고 하면 돼, 규모. 자, 지진은 지층이 휘어지거나 끊어질 때, 화산 분출할 때, 산사태가 날 때, 운석이 떨어질 때, 지하 동굴이 붕괴될 때 지진이 발생합니다. 자, 지진 피해 줄이려면 내진 설계라고 하는 걸 해야 돼요.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자, 됐죠? 여기 작고라고 써있구나. 뭐 알갱이가 작고라고 써져 있네요. 답에는. 됐습니다.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이 뭐죠? 잠깐만요. 혼합물의 분리. 혼합물의 분리. 잠깐만. 자, 혼합물의 분리. 뭐 청소하는 것도 사실 혼합물의 분리라고 보실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먼지랑 공기랑 같이 들어와요. 근데 이 뒤에 필터가 있어가지고 먼지는 쌓이고 공기만 빠져나가요. 크기 차이로 분리를 하는 거죠. 먼지와 공기를 분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티백도 혼합물 분리인데 이 티백에 물에 녹는 성분은 이 녹아가지고 빠져나와요. 그 성분을 우리가 먹는 거긴 하지. 물에 안 녹는 성분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물에 녹는 성분과 안 녹는 성분을 분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 혼합물 분리라고 합니다. 넘기겠습니다. 생활 속의 혼합물.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서로 섞여 있는 것을 혼합물이라고 하고, 사실 대부분의 물질은 다 혼합물이에요. 뭐 공기부터 해서 뭐 김밥 뭐 이런 거 당연히 섞여 있고, 꿀이랑 물이 혼합이 되어 있고, 오곡밥 뭐 이런 거 다 혼합이 되어 있고, 나박김치 뭐 이런 것도 뭐 무도 있고 물도 있고 뭐 김치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 것도 다 혼합물입니다. 근데 혼합물의 특징, 혼합을 할 때 그냥 섞어주는 거기 때문에 성질 자체는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소금이 짠데 소금물을 만들었을 때 안 짜나? 짜죠, 그대로. 그러니까 소금의 그런 성질이나 뭐 색깔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는다. 혼합물은 이제 섞어주는 거기 때문에 혼합물에 섞여 있는 물질의 성질은 섞이기 전과 같다. 혼합물에서는 물질의 성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자, 섞여 있는 물질을 각각 분리해 내면 더 뭔가 편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철광석이 있어. 철광석은 그냥 돌멩이 같은 거. 그 제철소에서 녹여가지고. 맞아요. 거기서 철을 뽑아내거든요. 네. 그다음에 건축물 만들고. 그렇죠. 안 그러면 이걸로 건축물 만들어서봤자 부서져요. 철광석은 그렇게 단단한 게 아니에요. 철은 뭔가 이제 잘 견딜 수가 있는데. 우리 아빠가 그 저하고 천으로 이용한 그 건축사거든요. 그래가지고 철에 뭐 어떤 성분 들어가는지 다 잘 알아요.
구리광석도 마찬가지로 구리를 분리해 내야지 뭐 이렇게 뭐 그릇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구리로 이제 전선을 만든다던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재활용품에서 뭐 종이, 뭐 유리류, 캔, 뭐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분리를 잘 해야지 우리가 다시 쓸 수가 있어요.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분리를 잘 해야 된다. 혼합되어 있는 거에서 분리를 잘 해내야 된다. 자, 근데 이 자연에서 필요한 물질을 분리를 하면 뭐가 좋냐면 다른 물질과 원하는 대로 섞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물질을 다시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다른 물질과 원하는 대로 섞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혼합물을 분리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과학학원 말고 또 전에 하고 있는 수학학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수학학원 가기 전에 제가 해보고 싶어 냄비에다 물 받아가지고 한번 끓여봤거든요. 뭐 가루 같은 거 넣어가지고 한번 끓였는데 이게 가루가 뭉쳐졌어요. 혼합물인 우리 몸의 혈액도 혼합물이에요. 혈액도 혼합물인데 뭐 피 뽑으면 이제 빨간색으로 보이지만 거기에는 혈장이라고 하는 성분이랑 액체 성분입니다. 거의 물이긴 해요. 그 다음에 이 혈구들이 분리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원심 분리기라고 하는 걸 집어넣고 막 돌리면 혈소판이 뭔지라는 거예요? 무거운 애들이 이렇게 밑으로 이제 가라앉으면서 분리가 됩니다. 적혈구는 산소 운반하는 거고 혈소판은 피가 이렇게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 엉겨붙게 해가지고요 딱지지게 만드는 게 혈소판이고. 나게 하는 거예요? 네. 백혈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균 작용이라고 해서 세균을 잡아먹는 역할을 합니다. 아무튼 혈액도 혼합물이라는 거고. 자, 광물이 섞여 있는 화강암도 혼합물이죠. 화강암도 여러 가지 뭐 석영이나 장석이나 흑은모 이런 게 섞여 있기 때문에 석영, 장석, 흑은모 이런 게 섞여 있기 때문에 혼합물이고. 니네가 휴대폰 요즘에 뭐 한 2년 쓰면 막 바꾸거든요. 근데 그런 걸 막 다 버리잖아. 그러면은 엄청 많은 자원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휴대폰 안에 금이 있어, 금. 만약에 그냥 금광, 저기 뭐 금광에서 암석을 1톤을 채취를 해야지 금이 4g이 나오는데 휴대폰은 한 1톤 정도면 휴대폰 1톤에는 금이 280g이나 있어요. 이 핸드폰에 금이 있다고? 금이 있어요. 그 핸드폰에. 그 부품에. 부품에 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그냥 버리지 마시고 이거 수거에다가 이거를 여기에 들어가 있는 광물들을 잘 분리를 해내야지 훨씬 더 이득이야. 응? 그럼 갖고 싶다. 이런 거를 원래 도시 광산이라고 합니다. 도시에도 광산이 있잖아요. 도시 광산. 도시에서 버려지는 그런 전자제품 안에 필요한 물질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를 채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또 핸드폰으로 또 버리면 또 그거 핸드폰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쵸. 그걸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핸드폰 안에서 이제 그걸 채취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채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는 채는 이제 고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 콩이랑 팥이랑 좁쌀 이런 거는 이제 고체 혼합물이고요. 제일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크기 차이가 나는 거죠. 콩이 제일 크고 팥이 중간, 좁쌀은 가장 작어. 얘가 이렇게 많이 섞여 있으면 이거 하나하나 골라내긴 어렵잖아, 그쵸?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손으로 분리하는 데는 오래 걸립니다. 그럼 얘네들의 차이가 뭐냐면 크기 차이야, 크기 차이. 알갱이의 크기 차이를 이용해서 눈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채가 있으면 이런 걸 눈이라고 하죠. 눈의 크기가 다른 두 개의 채가 필요해요. 왜냐면 요 콩이랑 콩보다는 작고 팥보다는 큰 애가 있어야 되고 팥보다는 작고 좁쌀보다는 큰 그런 채가 있어야 돼.
그래서 두 종류가 필요한데 만약에 큰 애를 먼저 사용한다. 그러면 콩은 걸리는데 팥이랑 좁쌀은 다 빠져나가요. 그 다음에 작은 애, 작은 채로 걸으면 좁쌀은 빠져나가는데 팥은 걸려. 그래서 두 개의 채가 필요한 거죠. 만약에 눈이 작은 애부터 쓴다. 그러면 좁쌀이 먼저 분리가 되고 콩보다는 작고 팥보다는 큰 그런 눈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채를 사용하면은 팥은 통과하고 콩은 남는다. 이해 가시죠? 두 종류가 필요하다. 그래서 해변에 쓰레기들이 있는데 모래랑 같이 이렇게 쓱 쓸고 지나가면 모래는 다 통과하지만 쓰레기들은 걸려가지고 제거가 되는 거고, 그쵸? 그다음 물고기 잡을 때 이런 걸 코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걸 코라고 해. 그물코. 그물코가 너무 작으면 작은 애들도 다 잡히겠지. 그러면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작은 애들은 그냥 냅두면은 지네가 알아서 커지지. 그러니까 커진 다음에 잡는 게 우리는 제일 이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조리 다 잡아버리면 나중에 잡을 애가 없는 거지. 씨가 마른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그물코를 조절을 해야 돼요. 이렇게 다 잡아버리면 불법이야, 이거. 이러면 걸려. 해경한테 걸려요, 이러면. 그래서 이 그물코 크기가, 그래야지 작은 애들 나중에 살아남아가지고 계속 또 새끼 낳고 또 자라고 큰 애들 잡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그물코의 크기를 조절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는 그거 작은 고기를 다 걸러내는 그거 같은 거 만드는. 자, 이거는 특별히 요거 할게요. 방울토마토가 여러 개가 있는데 처음부터 구멍이 크면 다 빠지겠지. 그럼 분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구멍이 좀 작은 애만 빠지는 구멍 크기로. 그러면 작은 애가 빠져나왔어. 그 다음에 중간 사이즈 또 빠져나왔어. 요거보다는 좀 크네. 그럼 지금 제일 큰 애는 끝까지 구멍이 안 빠지고 오니까 크기별로 분리되겠죠? 이해 가시죠? 이걸 하나하나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이렇게 굴러오다가 자기보다 큰 구멍이 되면 쏙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순서 바꾸면 안 되죠. 큰 애부터 큰 구멍부터 하면 안 되겠죠. 자, 예전에 은행에서 동전 세는 법. 요즘은 다 기계가 발달돼 있지만 예전에 선생님도 이런 거 봤는데 은행에 요렇게 이렇게 있어, 이렇게. 11원, 10원, 50원. 그러면 여기에 딱 들어가는 동전들만 이렇게 딱 걸려놔요. 이렇게. 안 들어가는 애는 이제 그냥 이렇게 손으로 훑어냅니다. 그래도 이런 게 있다. 자, 넘기겠습니다. 자석을 이용한 혼합물 분리. 방금까지 한 거는 이제 그 물질들 알갱이 크기 차이를 이용한 거고요. 자석을 이용한 혼합물 분리. 자석은 이제 금속들 가운데 특히 이제 쇠 같은 게 들어 있으면은 자석에 잘 달라붙어요. 그래서 지금 쌀, 쇠구슬, 플라스틱 구슬 혼합물이 있다. 근데 이 구슬들이 더 큰 구슬이야. 쌀보다는 큰 애예요. 쌀보다는 큰 애. 그래서 자석으로 먼저 분리하면은 자석에 붙는 애가 먼저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채를 이용하면은 쌀은 통과하는데 물론 이제 쌀보다는 크고 플라스틱 구슬보다는 작은 그런 채를 이용해야죠. 그러면 이제 분리가 된다. 채를 먼저 이용하는 경우에는 쌀이 먼저 분리가 될 거고 이 둘은 크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자석에 의해서 자석에 붙는 쇠 구슬과 플라스틱 구슬을 분리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자석을 먼저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채를 먼저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세 개 다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생활 속에서 근데 이게 금속이라고 전부 다 자석에 붙는 게 아니에요. 철로 된 거는 자석에 붙어요. 자성에서 붙습니다. 근데 알루미늄은 안 붙어요.
그러면은 물론 이거 다 하나씩 다 분리해서 버리면 좋겠지만 사람들이 뭐 그냥 대충 이제 한 요런 거 섞여 가지고 이렇게 이제 버리잖아요. 그럼 그거 하나씩 분리하는 게 아니라 요렇게 지나가다가 요 애가 자석이에요. 요 애가 자석. 뭐 그런 자석. 그러면 이제 요런 거 탁 붙어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여기 턱이 있죠? 여기 걸리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알루미늄 안 붙으니까 그냥 떨어지는 거지. 이해 가시죠? 알루미늄 캔은 먼저 떨어질 거고 철캔 통은 저 뒤로 이동한 다음에 떨어진다. 되시지요? 자, 고춧가루에 섞여 있는 철가루 분리하기. 이게 이제 방앗간이 있습니다. 요거 방앗간의 그런 장면인데 고추 빻는 그런 기계가 있는데 그게 이렇게 톱니로 되어 있어요. 톱니로. 그럼 고추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게 막 돌아가면서 빻아. 근데 이게 톱니가 이 톱니에서 철 이런 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로 철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근데 이 자석봉을 받쳐놓으면 철이 여기 이렇게 탁탁탁 붙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고춧가루 안에 밑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 아무튼 철가루가 섞일 때가 있어요. 이 톱니가 맞물려서 막 돌아가다 보면 철가루가 떨어지거든요. 그거를 이제 분리하기 위한 방법이다. 자, 거름을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자, 거름이 뭐냐면 이제 걸러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소금과 후추가 있다. 근데 소금이랑 후추는 크기 차이가 많이 나나? 그게 많이 나지는 않아요. 소금이랑 후추는. 뭔가 비슷해 가지고. 그리고 뭐 콩이랑 좁쌀이랑 좀 다르죠. 근데 어떤 성질이 있냐면 소금은 물에 녹아요. 근데 후추는 잘 안 녹아. 그래서 얘를 물에 녹여. 그럼 소금은 잘 녹고 후추는 안 녹겠죠. 근데 안 녹은 애들은 입자가 크기 때문에 거름 종이에 걸려요. 거름 종이에 후추가 걸려. 물론 후추 이거 실제 실험하면 약간 물이 빠져나오긴 해 사실. 아무튼 밑에는 이제 소금물은 빠져나와요. 아니 어떻게 소금물이 노란색이에요? 후추에 약간 녹는 성분이 있긴 해. 약간. 자, 그 다음에 이 소금물은 물을 날려보내면 그러면 나중에 소금만 남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리하는 거를 거름이라고 합니다. 거름은 물에 녹여가지고 녹는 성분은 거름 종이를 통과하고 녹지 않으면 거름 종이를 통과하지 못하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거름은 물에 녹는 물질과 녹지 않는 물질이 섞여 있는 혼합물을 물에 녹인 후 거름 장치로 걸러내는 방법이다. 안 녹는 애는 걸리고 녹는 애는 통과하고. 자, 그런 게 이제 뭐 녹차 티백도 그런 거고요. 녹는 애들만 티백을 통과해서 나와. 그럼 그거를 먹는 거고요. 거기에 뭐 이제 카페인이나 뭐 이런 게 들어있거든요. 자, 두부 같은 경우에 콩을 믹서기로 갈아서 끓이면 단백질이 물에 녹아가지고 밑으로 내려오고 이 콩 찌꺼기가 남는데 그거를 비지라고 해. 비지찌개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간수는 이제 사실 염화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소금에서부터 나오는 거야. 근데 이 염화 마그네슘이 있으면 이게 단백질이 엉겨 붙어요. 자, 일단 다시 콩 찌꺼기는 남고 물에 녹은 단백질은 통과를 해.
그다음에 그 단백질을 간수를 넣으면 다시 얘네가 이렇게 송글송글 이렇게 엉겨 붙어요. 그 입자가 커지거든. 그거를 다시 이 면보로 걸러줘요. 그럼 여기서 생긴 이 단백질 덩어리들이 있는데 걔를 꾹 누르고 있으면 물이 빠지면서 두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두부 만들기도 거름을 이용한 거다. 거름. 만나고 싶은데 제도가 3번이랑 4번이요. 아, 이거는 그럼 다음 주에 만들어 봅시다. 오 진짜요? 근데 두부는 좀 오래 걸리고 치즈 만드는 걸 해볼게요. 치즈. 나이스. 다음 주요? 네. 치즈는 좀 더 쉬워요. 네, 비슷하긴 한데 치즈는 좀 더 쉬워요. 다음 주 아니에요? 다다음 주네요. 네, 다다음 주에. 자, 요거는 다음 주에 하고 다다음 주 스피드 확인 문제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서로 섞여 있는 것을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혼합물. 생활에 필요한 물질을 얻고 이를 이용해 새로운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혼합물을 분리한다. 맞습니다. 크기가 다른 고체 혼합물은 채로 쇠구슬, 쌀, 플라스틱 구슬이 섞여 있는 경우 자석과 채로 분리할 수 있다. 맞아요. 알루미늄 캔과 철 캔이 섞여 있는 재활용품 분리할 때 자석. 알루미늄은 안 붙어요. 물에 녹는 물질과 녹지 않는 물질은 스포이트를 분리한다. 아니고 이거는 거름을 한 거름 종이래. 거름. 7, 8은 나중에 하고요. 자, 문제를 1번부터 10번까지 원래는 10번까지 할 수 있네요. 11번까지 할 수 있네요. 11번까지 하겠습니다. 나박김치가 뭐지? 물김치 같은 거 말하는 나박김치.
하고 있어요? 네. 다 거의 했어요? 자, 이거 같이 하자.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1번부터 보겠습니다. 혼합물을 모두 고른 것은 김밥 이런 건 혼합물이 맞고요. 물은 그냥 물이라는 물질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고 금도 순물질이에요. 나박김치는 혼합물이 맞고 쓰레기 혼합물이고 미숫가루도 이거 혼합물이야. 미숫가루도 뭐 여러 가지 섞어 놓는 거기 때문에 꿀물도 꿀이랑 물 혼합물이고 구리는 그냥 순물질이에요. 그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옷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옷 6번. 자, 그 다음에 혼합물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바닷물은 여러 물질로 되었다. 소금도 있고 물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건물을 지을 때 사용하는 철은 철광석에서 분리한 것이다. 그런 거 맞죠? 자연에서 분리한 금으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어 사용한다. 맞아요. 암석 덩어리에서 분리한 알루미늄은 비행기를 만들 때 사용한다. 이거 어려운데 비행기 만드는데 알루미늄 사용합니다. 네. 이 알루미늄이 가볍기 때문에 비행기는 좀 가벼워야지 잘 날아다니거든요. 나는 비행기 철로 만드는 줄 알았는데. 조금 들어갈 수는 있는데 알루미늄이 주 소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과일로 과일 샐러드를 만들면 한 번에 한 가지 맛만 느낄 수 있다. 아니지. 왜냐면 그 혼합물이 된다라고 해서 성질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기 때문에 맛이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물질을 섞어 혼합물을 만들더라도 섞여 있는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맞죠? 답을 5번 골라주시고 혼합물 분리하는 까닭은 섞이지 않게. 그거보다도 아까 전에 자연에서 필요한 물질 분리하여 다른 물질을 섞어 여러 가지 새로운 물질 만들 수 있게. 요거 좀 써두세요. 요거 다른 물질과 원하는 대로 섞어 여러 가지 새로운 물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요게 답입니다. 다른 물질과 원하는 대로 섞어 여러 가지 새로운 물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일단 분리가 되어 있어야지 알맞은 그 혼합 비율이라던가 이런 거 맞출 수가 있습니다. 분리가 일단 되어 있어야 됩니다. 뭐 자일리톨검 알죠? 네. 그런 거 알죠? 그 자일리톨검도 원래 그 자작나무에서부터 분리를 내서 그 껌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만약에 분리 안 하면 우리 다 자작나무 씻고 다녀야 되는 거야. 어? 그 자작나무 껍질에서 자일리톨이라는 성분만 분리를 냈기 때문에 이제 그 적당하게 섞어서 사용할 수가 있죠. 4번 눈이 큰 채는 크다라고 해서 막 콩도 다 통과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콩보다는 작고 그 다음에 팥보다는 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팥은 통과하고 콩은 걸리죠. 눈이 작은 채는 뭐 좁쌀도 못 통과하면 안 되죠. 팥보다는 작고 좁쌀보다는 커야 돼. 팥보다는 작고 좁쌀보다는 커야지 좁쌀은 통과하고 팥은 걸리지. 됐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알갱이가 다른 6종류의 고체가 섞여 있다. 예. 그럼 채는 몇 개 필요할까요? 6개? 5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좁쌀, 콩, 그 팥은 3종류지. 그러면 채 2개밖에 안 필요하잖아요. 그죠? 2개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6종류 분류하려면 6종류 필요하진 않고요. 5종류 필요합니다. 자, 해변에서 쓰레기 수거 장비에 대한 설명이다. 자, 이런 원리와 같은 원리가 이용되는 거. 이거는 이제 알갱이 크기 차이를 이용한 거죠. 네, 그래서 요거 맞죠? 요거 그물코. 요거는 이제 간수라는 걸 넣으면 그 단백질이 엉겨 붙어요. 뭐 고로라고 넣어주는 거긴 해. 이거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거는 물을 증발시켜서 얻는 거고. 요거 괜찮네요. 요거 알갱이 크기 차이에 의해서 분리하는 거. 이런 건 아직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얘는 자성 때문에 그렇고 요것도 자성이네. 1번 4번 골라야겠네요. 그 다음에 자, 쇠구슬, 쌀, 플라스틱 혼합물이 있다. 쇠구슬이 자석에 붙는 성질이 있고 알갱이 크기가 다른 거. 1번 3번 이용합니다. 쌀이 구슬보다는 더 작습니다. 알갱이 크기와 자석에 붙는 성질을 이용한다. 자, 8번. 자, 이거는 이제 철은 자석에 붙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네요. 철캔이 달라붙어서 분리된다. 3번이 답이고요. 자, 요거는 했죠? 버런 종이 위에 훔치만 나요. 그렇죠. 소금은 녹으니까 통과하고, 소금을 이제 여기 소금을 소금만 남는다를 후추만 남는다로 버런 종이 위에 후추만 남는다. 이렇게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왜냐면 후추는 잘 안 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금은 녹으면 입자 크기가 작아져서 거름종이를 통과할 수가 있어요. 저도 아까 물 한번 끓여봤는데 물이 이만큼 있는데 갑자기 이만큼 줄어들었어요. 자, 두부 만드는 과정이다. 자, 믹서는 콩과 물을 갈아서 콩물을 만드는 거 맞고요.
두부에 먼지가 쌓이지 이거 아니죠? 이거랑 상관없고 하나만 고르면 되네. 나머지는 이제 읽어보시면 콩물에 녹아있는 단백질을 엉겨붙도록 하는 게 간수고 간수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엉겨붙어. 간수 안 넣으면은 안 돼요. 간수를 넣어야 됩니다. 자, 두부 틀 뭐 이런 거 맞고요. 무거운 물체에 올려 놓아야지 물이 빠지면서 두부가 잘 만들어진다. 근데 나중에 진짜 치즈 만들 거예요? 그 먹을 수 있어요? 먹죠. 만들었으면 버리진 않지. 그러면 여기서 먹을 수 있네. 물에 녹는 물질과 녹지 않는 물질 분리하는. 근데 이제 치즈 만들기랑 이거랑 거의 비슷해요. 여기는 간수를 넣어서 단백질을 엉겨 붙게 하는 건데, 치즈 만들 때는 원래 우유에 있는 단백질이 있어. 거기에다가 식초를 넣잖아. 그럼 단백질이 엉겨 붙어요. 그럼 이거를 거르면 이제 치즈가 되는 거예요. 그게 비슷해요, 이거랑 성질이. 근데 이거는 좀 너무 콩도 갈아야 되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치즈 만드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비가 올 때 우산 상관없고요. 한약 짤 때, 요거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한약은 요즘에는 다 그냥 한약 먹어봤어요?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냥 다 비닐봉지에 이렇게 넣어서 나오잖아요. 네.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한약 약재를 그냥 그 한약방에서 그냥 달여서 주는 게 아니라, 그럼 그거를 달인 다음에 헝겊에다 쌓아가지고 꾹 짜요. 그러면은 이제 그 까만색 물 같은 게 나와. 그걸 먹는 거야. 아니 제가 한약 사먹으면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지금 한약 먹고 있어요. 엄마 지금 한약 먹게 해주세요. 그래서 물에 녹는 것만 나오는 겁니다. 이거 되죠? 물에 녹는 것만 나오는 거 맞죠? 했네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풀 내용이 없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